오늘은 제미나이의 캔버스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캔버스 기능은 기존의 채팅 방식과는 다르게 채팅창 옆에 작업창이 함께 열려서 전체 맥락을 유지하면서 AI와 함께 글을 쓰거나 코드를 수정하는 기능입니다. 캔버스의 주요 기능은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쓰기 전용 도구로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AI가 작성한 내용을 사용자가 직접 편집창에서 수정하거나 특정 부분만 드래그해서 AI에게 이 부분만 더 짧게 해줘 라는 방식으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딩 전용 도구로 원하는 웹페이지나 게임 등을 말로 요청하여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방법을 각각 예제를 통해 실행해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캔버스로 생성한 설문지를 잼과 연동하여 실행한 후 결과를 구글 시트로 받아보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미나이를 시작하고 새 채팅을 시작합니다. AI 활용 1인 창업 가이드라인 만들어줘 라고 하고 도구는 캔버스를 사용하고 모드는 사고 모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서 필요한 부분을 직접 수정해 보겠습니다. 만일에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바로 지울 수도 있고 특정 부분에서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을 누르고 길이를 길게, 매우 길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수정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적용이 돼서 이렇게 결과가 바뀝니다. 캔버스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일부를 수정하기 위한 프롬프트를 넣어도 전체 내용이 처음부터 다시 작성되었잖아요. 또 여기 보시면 어조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전체 어조를 변경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특정 부분을 지정해서 어조를 편하게, 정중하게, 매우 정중하게 이런 식으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정 제한이라고 있죠. 이걸 클릭하면 제미나이가 알아서 필요한 부분들을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을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여기 이 윗부분에는 이렇게 일반적인 문서 편집 도구와 마찬가지로 글자의 서식을 바꾸는 기능도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여기 만들기라는 기능이에요. 이걸 이용하시면 우리가 노트북 LM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이 자체를 웹페이지로 변경할 수도 있고 인포그래픽, 퀴즈, 플래시카드, 오디오 오버뷰 등으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인포그래픽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노트북 LM에서와 다른 점은 노트북 LM은 이런 여러 가지 스튜디오 기능을 동시에 다 실행시킬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한 단계가 끝나야 다음 기능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인포그래픽이 생성되었습니다. 텍스트 문서로만 볼 때보다는 아무래도 이미지로 표현해 주니까 내용 파악이 좀 더 쉬운 것 같죠. 지금 우리가 1인 창업 가이드라인을 알려달라고 했잖아요. 인간 대 인간 플러스 AI 협업체로 비교하고 있네요. 이 파란색으로 설정한 부분이 AI 활용 1인 기업이고요.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전통적 1인 창업가예요. 그래서 다양한 업무 처리 영역에서 AI 활용의 경우가 훨씬 더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커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계별 AI 활용 전략을 보면 전략 분석, 브랜드와 콘텐츠, 운영 자동화, 제품 구현이라고 단계를 나눠주고 있어요. 업무 효율성, 필수 AI 도구 구성 등도 다양한 형식의 그래프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PPT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캔버스 기능을 이용하면 아주 쉽게 편집 가능한 슬라이드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핵심만 요약해서 슬라이드 5장으로 만들어줘 라고 간단히 입력해 볼게요. 5장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타이틀 슬라이드, 전략 및 구축, 브랜드 및 콘텐츠, 운영 자동화, 생태계 및 마인드셋 이렇게 생성하겠다고 합니다. 슬라이드가 생성됐어요. 다음 페이지를 이렇게 넘어가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만들어진 이 슬라이드의 장점은
여러분이 직접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노트북 LM에서도 만들어 봤지만 거기서는 엄청 이미지나 성능이 좋게 나오죠. 그런데 수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 여기서 시트로 내보내기 하겠습니다. 열기 하면 이번 슬라이드는 너무 단순하게 만들어지긴 했어요. 수정하고 싶다면 슬라이드 꾸미기라는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자동으로 새로운 형태의 슬라이드를 만드실 수 있어요. 새 슬라이드로 삽입하고 내용을 확인해 보면서 이전 슬라이드를 지우시면 되겠죠. 그 밖에도 여기 모든 텍스트나 이미지 등 객체들이 수정 가능하고요. 여기는 지금 내용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이게 아까보다 훨씬 낫죠? 이미지를 삽입할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 새로운 내용으로 이미지를 삽입하거나 수정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파일을 파워포인트로 저장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파일 메뉴에서 다운로드 선택 후 PPTX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스마트폰 사용설명서 파일의 내용을 이용해서 스마트폰 기능을 설명할 수 있는 웹 앱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먼저 파일을 첨부할게요. 삼성전자 공식 사이트에서 가져온 스마트폰 사용설명서 PDF 파일입니다. 159페이지나 되는 내용이라 일일이 설명서를 읽어보기는 너무 어렵겠죠. 이 내용을 웹 앱으로 만들어줘. 대상은 시니어야. 꼭 필요한 내용들을 빠지지 않게 정리하고 그림체와 어투는 친절하고 심플하게 만들어줘 라고 해보겠습니다. 도구는 캔버스로 하고 모드는 프로 모드로 할게요. 지금 스마트폰 꿀팁 도움이라고 해서 앱이 생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왼쪽에 생각하는 과정이라고 표시가 되면서 어떤 기능을 만들고 있는지가 보여지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코드로 생성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쁜 모양의 앱이 생성됐네요. 하나씩 메뉴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전부 텍스트로 되어 있네요. 사실 저는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프롬프트를 넣어 보겠습니다. 화면이 좀 더 인터랙티브 하도록 변경해줘. 사용자가 실제 스마트폰 조작하는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실제 스마트폰 화면하고 똑같이 생긴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다고 하네요. 오, 진짜 아까랑 많이 다르게 변했죠? 전화 기능 눌러볼게요. 숫자를 누르니까 제대로 나오고 실제 전화하는 것처럼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전 버튼 눌러볼까요? 이전 화면으로 이동이 되고 문자 클릭하면 실제 문자가 온 것처럼 보이네요. 문자 쓰는 기능은 아직 안 들어갔어요. 카메라 기능도 살짝 부족한 느낌이 있고요. 홈 버튼 눌러볼까요? 홈 화면으로 잘 이동하네요. 저는 여기에다가 기능을 한번 추가해 달라고 해볼게요. 카메라 측면 버튼 누르면 음량 조절과 스마트폰 끄기 기능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줘 라고 해보겠습니다. 음량 버튼 누르니까 실제처럼 음량 조절이 되네요. 전원 버튼 누르니까 꺼졌고요. 다시 누르니까 켜졌고. 너무 잘하는데요. 전원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전원 끄기, 다시 시작 기능이 함께 표시되고 각각을 실제처럼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줘 라고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해 볼게요. 실제처럼 전원 끄기, 다시 시작, 화면만 끄기 메뉴가 있고 여기 실제처럼 바탕화면이 비치는 것도 보이죠? 다시 시작 한번 눌러볼게요. 제가 지금 키를 누르지 않았는데 실제처럼 꺼졌다가 다시 켜졌고요. 이번에는 전원 끄기를 해볼게요. 전원 끄기 했더니 화면이 완전 깜깜해졌네요. 다시 측면 버튼을 누르면 실제처럼 켜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버튼이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이거든요. 이 부분을 살짝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선택 후 물어보기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버튼색을 잘 보이도록 수정해 달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이제 버튼이 눈에 띄게 바뀌었죠? 잘 작동하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글자 크기 조절 메뉴 넣어줘 라고 하고 실행시킬게요. 메뉴가 안 보이네요. 설정에서 글자 크기를 바꿔보라고 하네요. 폰에서 실제로 글자 크기 변경 메뉴가 설정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준 것 같아요. 설정을 클릭하고 글자 크기에서 이렇게 크기 변경하면 글자 크기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잘 되었습니다. 그럼 이 상태로 이 앱을 공유해 볼게요. 완성된 코드는 여러분이 이렇게 공유하실 수 있어요. 공유 링크가 생성되면 복사하시고요. 생성된 링크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새 창에 링크를 붙여넣기 하면 지금 내가 만든 앱만 보이게 되죠. 전화 기능 실행해 볼게요. 연결 중, 끊기 다 잘 되고 있고 홈 버튼 누르면 다시 메뉴로 돌아갈 수 있고요. 또 설정 눌러서 글자 크기 해보면 글자가 이렇게 크게 작게 변하는 거 보실 수 있죠. 전원 버튼도 한번 볼까요? 전원 끊기 하면 화면이 꺼졌고 다시 하려면 전원 버튼 다시 눌러야 되겠죠? 모든 기능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앱을 만들고 수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캔버스 기능으로 설문지를 생성한 후에 그 내용을 잼에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설문지 자동 생성 앱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과정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진행 순서를 먼저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캔버스 기능을 이용해서 설문지 화면 코드를 생성합니다. 두 번째, 생성된 코드를 잼과 연결합니다. 세 번째, 생성된 설문지 결과가 시트로 저장되도록 코드를 수정합니다. 네 번째, 연결할 시트에 웹 앱 URL을 생성합니다. 다섯 번째, 수정된 기능을 다시 적용해서 설문지 자동 생성 앱을 완성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생각 드시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지? 잼에서 바로 생성하면 되지 왜 캔버스에서 생성하고 소스를 잼에 연결한다는 거지? 번거롭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먼저 생성해 본 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설문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미나이 프롬프트 창에 깔끔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설문지를 HTML로 만들어줘 라고 하고 도구는 캔버스, 모드는 프로 모드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생성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특징이 지금 테일윈드 CSS 사용, 반응형 디자인, UX 고려, 인터랙션까지 고려해서 디자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설문지가 생성되었네요. 이름, 이메일 입력란이 있고 만족도도 매우 불만, 불만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중복 선택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여러 개의 다중 선택도 가능하네요. 제출하기도 클릭해 보겠습니다. 지금 입력란을 작성하세요 라고 나오면서 빈칸이면 입력되지 않는 것까지 체크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긴 하는데 이메일 주소 부분은 이름 밑으로 내려가도록 설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메일 주소가 성함 항목 아래로 내려가도록 수정해 달라고 요청할게요. 네, 제가 요청한 대로 잘 생성이 되었죠. 자, 그러면 이 코드를 복사하도록 할게요. 공유 누르시면 콘텐츠 복사가 있거든요. 이 내용으로 코드를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잼을 생성하시면 돼요. 왼쪽 메뉴에서 잼스에 들어가서 새 잼을 클릭하고 잼의 이름은 설문지 자동 생성이라고 할게요. 설명란에는 설문 제목을 입력하세요 라고 해주세요. 이제 여기 요청사항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설문지를 아래 코드를 사용해서 생성하세요. 설문 제목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으로 변경합니다 라고 하고 아랫부분에
아까 복사한 코드를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 도구를 캔버스로 설정해서 작업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과정을 거치는지 이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잼스에서 바로 프롬프트로 설문지를 만들면 매번 느낌은 비슷하지만 형식과 구조가 계속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과 구조가 완전히 고정된 설문지 틀을 코드로 먼저 만들어 두고 타이틀처럼 꼭 필요한 부분만 바꿀 수 있게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설문지는 자동으로 생성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캔버스로 이동해서 직접 수정할 수도 있어요. 이제 저장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1인 가구 소비 성향 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1인 가구 소비 성향 조사라고 해서 아까 만들었던 설문지의 포맷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1인 가구 소비 성향 조사이기 때문에 여기 알아서 연령대라는 내용을 하나 더 넣어줬죠. 그리고 소비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시나요? 이렇게 설문의 항목이 주제에 따라 바뀌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이 더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실 수 있어요. 저는 여기에다가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월 지출 비중 가장 큰 항목, 이 부분에 교통비 항목을 추가해 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설문지에 여기 교통비가 잘 들어간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제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설문지를 만들기만 하고 결과를 취합하는 과정이 없으면 이걸 어디에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설문 결과를 취합하는 과정까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기능을 추가하려면 앞에서 했던 설문지 제출까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처음에 만들었던 설문지 코딩 사이트로 다시 돌아와서 질문을 하나 더 추가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과정을 함께 해볼게요. 다시 제미나이의 설문지를 생성했던 창으로 돌아와서 이 설문지 결과를 구글 시트로 취합할 수 있게 해줘 라고 프롬프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이 결과를 시트로 보내기 위해서는 지금 이 폼만 가지고는 안 되고 구글 앱스 스크립트라는 걸 이용해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추가하는 방법을 아예 여기 설명까지 해주고 있네요. 혹시 설명이 안 나오고 소스만 나오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 소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상세히 알려줘와 같은 형태로 질문하시면 자세히 알려줄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새 탭을 눌러서 창을 하나 열고 sheet.new로 시트 파일을 하나 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서 확장 프로그램을 선택한 후에 앱스 스크립트를 선택합니다. 그럼 펑션이라는 코드가 보이죠? 이 부분을 지우고 우리의 코드를 넣어줘야 합니다. 제미나이로 돌아가서 생성된 코드 부분을 복사하고 다시 앱스 스크립트 창에 붙여넣기 합니다. 이제 우측 상단의 메뉴 배포에서 새 배포를 선택해 주세요. 그럼 여기 유형 선택이라는 부분에 톱니바퀴 보이시죠? 여기서 웹 앱을 선택합니다. 설명에 1인 가구 소비 성향이라고 할게요. 사실 설문지의 종류가 달라지면 결과를 취합하는 시트 파일도 바뀌겠죠. 그럴 때마다 이 과정은 다시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를 모든 사용자로 해주세요. 그래야 구글 계정이 없는 사용자도 설문지 결과를 취합할 수 있어요. 이제 배포를 눌러주세요. 액세스 승인을 하게 되면 뭔가 무서운 메시지가 나타나죠? 당황하지 마시고 어드밴스드를 선택한 후 Go to 제목 없는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Continue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 배포가 되면서 배포 아이디와 URL이 생성되었어요. 여기서 URL을 복사한 후 완료합니다. 이 URL은 나중에 다시 사용하셔야 하니까 메모장 등에 저장해 두세요. 이제 다시 제미나이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코드를 스크롤 해보시면 소스 아래쪽에
구글 앱스 스크립트에 URL을 붙여 넣으세요 라고 써 있네요. 사실 이 부분은 주석이라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스크립트 URL이라는 글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 작은 따옴표 안에 우리가 복사한 URL을 붙여넣기 해줍니다. 반드시 따옴표 안에 넣었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어때요? 지금 머리가 지끈지끈 하신가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따라와 주세요. 그럼 잘 실행되는지 보기 위해 공유해 볼게요. 링크 복사하고 새 탭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설문지가 나왔죠? 이제 아까 만든 구글 시트 창도 옆에 띄워놓고 설문지 제출하면 결과가 시트에 저장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름, 이메일 주소, 만족도, 여기 선택까지 하고 제출 누릅니다. 옆에 시트에 지금 설문지에 입력한 값이 바로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개선이 필요한 부분 스피드와 CS로 잘 들어갔고 만족도도 여기 1, 2, 3, 4 해서 만족은 4로 잘 들어갔네요. 한 번 더 입력하고 제출해 볼게요. 이번에도 바로 잘 들어갔죠? 이제 설문지 취합하는 과정까지 오류 없이 실행되는 걸 확인했으니까 잼의 소스도 수정해 줘야겠죠? 새로 생성된 이 소스를 다시 한번 코드에 들어가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하고 다시 설문지 자동 생성이라는 이 잼을 찾아서 점 3개를 누르면 수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메뉴를 선택한 후에 기존의 코드를 지우고 새 소스를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리고 윗부분의 프롬프트에도 코드 내용 중 스크립트 URL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으로 변경합니다 라는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설명 부분에도 응답 시트에 웹 앱 URL을 입력하세요 라는 문구를 추가합니다. 이 부분은 실행과는 무관하지만 앱 실행 시 사용자가 어떤 내용들을 추가해야 하는지 알려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업데이트하고 채팅 시작을 하겠습니다. 프롬프트로 설문지 제목과 URL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저는 환율 변동이 가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아까 저장한 구글 시트에 웹앱 URL을 붙여 넣어 주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제목으로 설문지가 생성되었죠. 데이터를 항목별로 입력하고 제출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시트를 열어보면 지금 입력한 데이터가 시트에 잘 입력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오늘 3가지 캔버스 사용 예제를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 예제는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몇 번만 해보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